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이고요. 오전 0시 1분, 지금 딱 2분 됐네요. 2분 영상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오늘 또 열심히 반등을 해주는 것 같은데 반등이 아닌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제 좀 이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막 이렇게 좀 오늘 보면 좀 오른 것 같죠. 막 49,800이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47,000, 앞에가 47, 막 48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49, 심지어 이제 조금 오르면은 이제 5만 달러네? 이러면서 이제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일단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죠. 뭐 주말이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다음 주 주중이 돼봐야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거래량, 특히 이제 주말 거래량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지지 저항선, 그리고 위로 이제 저항선이, 그러니까 아래로 지지 위로 저항, 그 체크만 지금은 딱 해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아래로 이탈하는 건 이제 하방이겠고, 위로 이제 뚫는 거는 상방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뭐 1000달러, 2000달러 움직이는 수준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정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비트가 이제 5만, 앞에가 5로 바뀌는 건 또 우리한테 또 여러 가지로 느끼는 그런 게 다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연말에라도 한번, 뭐 내년 길게 내년 1분기까지라도 한 번 정도의 슈팅을 한번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했던 어떤 조정 장세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은,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비트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특히나 이제 이 구간에서 비트가 42,000까지 순간 패닉셀이 나오면서 매크로 매도였겠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 그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비트가 움직임이 이랬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만 해도 이때 당시 이렇게 빠졌다가 오히려 더 큰 상승, 그리고 지금 와서야 며칠 지나서야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도미넌스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도 보시면은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다시 또 고점에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의아했었죠. 비트랑 좀 궤를 달리하길래 뭐지? 타이비트인가? 했었는데 역시나 다시 또 끄집어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말고도 확실히 다른 코인들도 지금 조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미넌스 지표로만 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앞에 3을 또 봤거든요. 39%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39점 뭐 후반이었겠죠. 근데 확실히 지금 다시 41% 정도로 도미넌스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그거 이제 차트, 도미넌스 차트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도미넌스 차트로만 봐도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도미넌스 측면에서 보는 시장의 관점도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렉트캐피탈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번 자료랑 비슷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이 빨간색 구간 영역을 이탈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 1000달러, 2000달러를 회복해 주면서 이 구간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일봉 기준으로 지금 이 구간을 다시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를 무사히 지지를 해준다면 위로 갈 수 있는 힘을 좀 얻고 이제 저항 테스트 구간인 52,000, 53,000 정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롱뷰죠. 롱뷰이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계속해서 좀 비트가 횡보해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넌스를 조금 올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면 그거에 선행되는 이제 순서는 좀 도미넌스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또 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뷰를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되게 이제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차트는 뭐냐면 이게 어떤 차트냐면요. 지금 이제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죠. 비트코인 시장이고 이제 이 차트 어디 갔어? 이 차트 모델이 지금 새 봉우리와 이제 돔 형태 패턴이라는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제 세 번의 피크,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피크가 있고 이제 다시 조정 구간이 있고 나서 와리가리 한 다음에 다시 세 번의 피크,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또 하우스 형태인 거죠. 돔 하우스 형태라는 그런 의미로 차트가 쓰인 건데 이게 언제 기존에 있었냐면은 지금 이 패턴에 좀 맞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해외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재미로 보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거의 200년이 넘는 수준으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200년 안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차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온 이제 이건 71년에 이제 관련 서적으로 나온 패턴이거든요. 이게 총 1부터 28까지 28개의 이제 포인트로 이루어진 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세 번 피크 그리고 저항 그리고 다시 한번 피크 그리고 이제 깊은 조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패턴이 어디 갔어?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딱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피크 찍고 조정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제 그 해석이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좀 비슷하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로 보자면요. 잠시만요. 이걸로 볼까?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이 돔 형태의 차트가 28개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넘버링을 여기서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좀 이거는 롱뷰죠. 롱뷰.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게 뒤에 해석이 좀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갈리는 게 롱뷰로 갈리는 해석이 있고 이제 숏뷰로 갈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뒤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 하우스가 아직 안 나왔다. 루프 지붕 이 불 패턴이 안 나왔다라는 게 이제 롱뷰고 만약에 이거를 하방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마지막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 이 세 번의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좀 패턴이 되게 유사하다라는 의견으로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번 이제 6월 하락장 때 어떤 이제 트위터에서 분석가가 올렸었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6월까지만 차트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랑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올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되게 유사하지 않냐 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6과 27 사이 구간이다. 지금 현재가 이제 26과 27 사이 구간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고 이게 숏뷰겠죠. 이게 있고 그리고 아직 21로 가기 전, 그러니까 20에서 21 구간이다. 아직 한 번에 더 그 롱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가 이제 보는 사람 해석에 좀 따라서 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러가지 혼잡한 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별로 올해라고 해야 되나? 올해 이제 중앙 거래소별로 어떻게 보면 좀 로드맵이 아닌 로드맵 이런 게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조금 시장을 주도했던 거래소 같은 경우 역시나 뭐 바이낸스가 넘사벽이었죠. 넘사벽이었고 FTX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뭐 사실 미국이 판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크립토닷컴이라든지 쿠코인이 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후오비나 OKX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밴이 되면서 좀 하락세를 맞았는데, 이 거래소들의 특징이 좀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고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제 NFT 그리고 뭐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다 좀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 메타버스라는 단어 보이고, 아니 뭐 게임파이, 그러니까 뭐 P2E, NFT,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거래소들마다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뭐 자체 뭐 MVP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상장하는 이런 토큰들, 프로젝트들 패턴만 봐도 지금 이런 거래소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는 이런 선두 세력들이 어디에 좀 힘을 더 싣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얘네들이 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걸 좀 따라가는 패턴이 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거래소들의 이제 발자취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최근 조정이 오면서 이제 뭐 사실 NFT나 메타버스, P2E 이런 쪽들도 다소 이제 시장의 열기가 식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디파이 때도 그랬죠. 사실 작년 여름에 디파이 썸머 때 굉장히 붐이 있었다가 하반기 때 잠깐 꺼졌다가 올 초에 다시 이렇게 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장도 언제 다시 또 이렇게 열기가 뛰기 시작하면은 언제든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해킹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센드 익스체인지라고, 얘네가 원래 비트막스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네이밍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어센드 익스체인지 라는 거래소인데, 여기가 이제 대량으로 해킹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체인, 이더 체인,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 그리고 뭐 제로엑스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다 많이 털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거래소를 뭐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ASD 여기 거래소 토큰 티커가 뭐였죠? 그거 아닌데. 네, 하여튼 이제 얘는 토큰 가격을 좀 보고 싶은데, 거래소 토큰 가격을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안 봐가지고 좀 많이 빠졌겠죠? 얘네 거래소 토큰이 왜 안 뜨냐? 잠시만요. ASD 맞나요? 이거 맞네. ASD가 지금 보시면은 어센드 익스체인지의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데, 보시면은 급락이 좀 있었죠, 오늘 하루. 그래서 이게 해킹 이슈가 터지고 나서 조금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해킹 이슈가 있고 나서 급하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도 보시면 완전하지 않죠, 사실 거래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메이저 거래소를 쓰시되 이런 좀 거래소 토큰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만. 왜냐면 어센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 좀 힘 못 쓰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토큰들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얘네들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해나가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뭐 FTX라든지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좋은 토큰들 많으니까 그쪽을 보시고, 뭐 지금 참고로 뭐 이런 토큰들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신중하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5.5% 정도 되고요. 김프가 생각보다 횡보장이 길어지는데도 김프가 잘 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열기가 좀 많이 꺼지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게임, 그러니까 뭐 P2E 이런 게임들이겠죠, 전부. 그래서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 역시 관련 게임 토큰들, 거버넌스 토큰이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하락세를 맞으니까 게임 토큰이 급락을 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게 그거죠, 사실은. 뭐 이용자 수가 감소해서 또 게임 토큰 급락,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너지가 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막 이용자 수가 40% 이상 감소를 했다. 그리고 트잭 또한 감소를 했고, 이제 가격도 보시면은 그래프가 되게 이거랑 비슷하게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가격이 오를 때만 해도,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이제 제가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면서 좀 봤잖아요, 같이. 근데 이제 진짜 시장이 무서운 게, 이렇게 한번 딱 얼굴 바꾸는 순간 진짜 뒤돌듯이 남처럼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감소하고 막 이렇게 꺼지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되, 여러분의 메인 시드는 이제 좀 메이저 플랫폼 코인으로 투자를 하시고, 다른 쪽에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가 이거 근본인 것 같아 라는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투자하는 진짜 근본 라인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투자를 같이 넣으시면은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뭔가 새로운 토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차라리 아이디오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소액씩 이득을 보는 거 아니고서는 지금 2차 마켓에서 이런 토큰들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 현금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트가 방향성을 빠르게 좀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 해서 한 방이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반등하는 구간일지, 아니면 좀 기나긴 횡보를 거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6, 7, 8월처럼 지금이 바닥인 순간일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봤자 뭐 사실 답을 얻긴 어렵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은 해야 되니까, 각자 이제 그 판단이 다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좀 이런 시장의 전체 흐름이나 그런 패턴들 공부하기 좀 좋을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코인을 너무 좀 지금 집착을 하기보다 좀 이런 전체적인 시장 마켓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뭐 이렇게 감소를 했고, 최근에 이제 솔라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게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실제 가격으로도 좀 영향이 미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는 이 모양이 나왔죠. 예전에 이제 이 구간에서 전고점 찍고 이제 떨어졌을 때, 이때도 이제 네트워크 중단 이슈, 그게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좀 많이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과 맞물려서 뭐 디도스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그 재단에서 이제 피드백이 나와주면은 좀 좋겠죠.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제 TVL, 디파이 쪽 TVL도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제 5위로 밀려났고요. 아발란체랑 루나가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보시면은 좀 많이 꺼졌어요.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막 거의 이더리움 잡냐 마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수치가 거의 막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도 따라잡았었는데 지금은 뭐 10분의 1 정도로 다시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조만간 여기랑도 뭐 맞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슈를 보시면요, 주말 이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어센덱스 아까 봤었던 곳에서 지금 도난 피해인 것 같다. 7,700만 달러. 아 진짜 많이도 털어갔네요. 그래서 사실 진짜 웃긴 게 시장에서의 악재는 항상 겹친다.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또 겹치는 그 사이클이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렇게 또 악재, 해킹 이슈가 또 터지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가요시키인가요? 가요시키. 금은 비트코인 부동산 급락 온다. 현금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저 사람의 말대로 하면.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월렛 사상 최대. CBDC 이슈도 요즘 많이 있죠. CBDC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관련 CBDC 관련 이제 그런 토론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4년 전에는 사실 상상도 못하던 내용들이잖아요. 뭐 CBDC가 뭐고 뭐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 유튜브에 계속해서 매체 이런 데에서 노출이 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큰 성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든 뭐든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디도스 공격 피해, 뭐 이거는 또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슈가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메사리라고 이제 크립토 관련 이제 리서치나 뭐 분석 이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해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유튜브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그러니까 크립토 마켓 말고도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과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뤄주는 보고서 같은 게 진짜 되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룬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빗썸이나 업비트는 제가 모르겠는데, 빗썸 같은 경우만 봐도 좀 지금 개별 코인들이 막 펌핑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좀 꼬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단타를 하실 거면은 진짜 좀 단기 접근으로, 그러니까 단기 수익에는 단기 대응 항상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형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니까 조금 그냥 못 벌더라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던가,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막 댓글로 이제 개별 코인들이나 이런 거 좀 질문이 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비트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코인 차트가 또 각각 있으니까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뭐 갈라 같은 애들도 차트 보시면 이제 수렴하다가 지지하다가 이제 반등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트가 어떻게 방향성을 흘러가게 두냐에 따라서 이런 개별 코인들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있냐, 혹은 이제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냐, 아니면 좀 기나긴 횡보 기간에 돌입하냐, 이런 의견으로 갈리는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사실 뭐 그냥 이거 좀 긴
긴 얘기인가? 올해만 돌아봐도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1년, 어떻게 보면 1년이죠. 사실 1년. 좀 길게 보면은 작년 코로나 기점부터겠죠. 작년 코로나 기점부터 혹은 지금부터 1년으로만 쳐도 작년 12월이면은 비트가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딱 여기네요. 2만 달러도 안 할 때, 2만 달러도 안 할 때고 비트 기준으로만 이제 3배 넘게 올랐었고 알트 기준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막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뭐 연말 마무리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진짜 기회가 많았고, 이 기회는 4년 전에도 정확하게 4년 전 17년 12월에도 지금과 같은 기회는 있었죠. 그때의 기회를 못 잡았던 사람들이 올해 기회를 잡았을까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오고 4년 뒤에 그 기회가 또 왔어.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더 좋은 기회, 엄청난 기회였죠 사실. 근데 그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뭐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시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마냥 그냥 진짜 도박하듯이 저 코인 좋대 사가지고 뭐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석도 하시고, 뭐 펀더멘탈이나 가격적으로 뭐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그런 이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분명히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해서, 그 사이클이 뭐 올 연말일 수도 있고 진짜 당장 다음 주에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죠 사실. 혹은 내년 1분기 혹은 뭐 더 지나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올해가 조금 많이 역대급으로 되게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쉬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조금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게 잘 그 흐름에 편승만 해도, 그 시류에만 편승을 잘했어도 되게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진짜 그런 좋은 시기였다 생각하고, 다음에 오는 그 사이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근데 조금은 난이도는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은 4년 전과는 달라요. 4년 전에는 이제 막 이 코인 저 코인 할 거 없이 막 다 오르고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막 이렇게 올라가던 반면에, 올해 지금 이번 사이클만 봐도 저번 4년 전 전고점을 뚫지 못한 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와중에 그와 반대로 그 전고점을 뚫고도 막 몇 배는 훨씬 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실히 있었죠. 그 난이도가 결국에는 가치 투자와 이어지면서 그게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뒤가 아닐 수도 있죠. 더 사이클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슈퍼 사이클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과도기의 시장에서 한두 번에 더 좋은 시장은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조정장이나 하락장 때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좋은 코인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진짜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 비트코인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인 뭐 크립토커런시 뭐 이런 게 아니야, 암호화폐 해? 이런 게 아니라 너 비트코인해? 이렇게 물어봐요. 코인 한다 하면은 너 비트코인 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해? 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만 생각하겠죠. 거기에선 또 국지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코인을 사고 팔고 이것만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장, 그러니까 수익 창출의 시장이 있잖아요. 파생되는 기존의 시장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시장들, 뭐 올해만 해도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IEO, 뭐 IDO 플랫폼, 혹은 막 뭐 거래소 토큰으로다가 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막 단순히 이렇게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막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재작년 기사인데, 핸드폰 사면 클레이튼 주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2000 플러스 2000 해가지고 4000개를 줬었거든요, 클레이튼은. 그래서 4000개면은 올해 이제 전고점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2000만 원이 넘는 돈. 핸드폰 하나 사면은 그 안에 클레이튼을 2000만 원어치 담궈주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 혹은 뭐 클레이튼 폰 이어서 다날폰도 그때 있었거든요. 다날폰 같은 경우는 2500 다날 코인, 이런 식으로 이것도 50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위믹스 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위믹스 폰 같은 경우는 24,000 2400 클레이였나요? 이게 2400 클레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2400 클레이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만 생각을 해도 24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고점으로 치면은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이런 진짜 무수히 많은 핸드폰 하나 사는데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토큰들이 이슈가 될 때 또 그런 기회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단순히 진짜 핸드폰만 사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그만큼 좀 기회도 많고, 추후에 이제 진짜 메타버스나 P2E나 이런 NFT나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도 뭔가 잘 맞아떨어져서 시장이 편입이 되고, 그리고 뭐 CBDC라든지 뭐 추후 이제 국가 기반 관련 블록체인 이런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진짜 이제는 이 현물 경제에 있는 돈들이 막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깔리면 진짜 그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시즌에 돈을 많이 이렇게 뭐가 내가 목표하는 금액만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 너무 위험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 다만 이제 탐욕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탐욕은 조금 내려놓고 나아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돈 많이 버셨으면 너무 막 이렇게 저기 쓰지 마시고 또 좋은 곳에도 많이 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또 월요일인데 추우니까 몸 조심하시고 월요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